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혜수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한 말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바로 참여의 중요성인데요. 이 참여의 첫걸음은 바로 투표일 겁니다. 오늘 후보들과 토론하게 될 청주시 서원구 선거구는 4년 전 선거에서 막판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곳이기도 한데요.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시청하시면서 이 서원구의 발전과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이창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록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섭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현호입니다. 네,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좌석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근거해서 후보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또 주어지는 모든 의제는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엄정하게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이 출마 인사를 하는 기조연설이 있고요. 이어서 경제 분야 공통 질문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지역 현안, 노동 분야에서 사회자 개별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순서를 3차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정책 공약에 대한 후보자 모두 발언 후에 개별 보충 질문에 이어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거쳐 맺은 말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출마 이유와 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 먼저 민생당 이창록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원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였고 기득권 거대 양당은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성과 몸싸움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동물국회, 민생을 도외시했던 식물국회였습니다. 저는 이 양극단 지역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민의와 우리 민생만을 위한 실용정치를 실현하여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저 이창록 시민이 주인인 정치, 서원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젊은 힘으로 서원의 경제발전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이셋 아빠 우직하고 든든한 서원의 참일꾼 저 이창록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원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예, 청주시민 여러분,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장섭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의 경력을 보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입법정책과 국가예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을 살펴봤고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서 2년 재직하면서 지방행정 그리고 도민들과의 소통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서원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올 새로운 인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회 운영과 입법 시스템 그리고 정부 정책의 운영 시스템을 알고 있는 저 이장섭이 서원구를 앞으로 확 바꿔놓겠습니다. 저 이장섭과 함께 서로 서원구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거는 선택과 심판입니다. 지금 민생 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또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의와 공정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최연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최연호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의 권력 독점만은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집중된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오만해집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력은 민주당 수중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회만이라도 미래통합당에 맡겨주십시오. 충실한 견제자로 최연호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형평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앉으신 정면에 시간 알림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은 시간 확인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발언 시간을 넘겨서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 품격 있는 토론회를 위해서 이 공직선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허위사실 발언은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아울러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주제 경제 분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맞이한 4.15 총선입니다. 이제 경제와 민생 문제로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해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이고요. 먼저 순서에 따라 이장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병도 병이지만 정말 우리 지역 경제 내지는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상공인들의 지금 식당가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요. 다행히도 정부가 우리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4인 가구 기준에서 100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경제적 측면과 재난지원의 측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미통당 야당이 굉장히 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여야가 다 비슷한 액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바로 국회가 열리면 예산을 추경 예산을 국회가 심의해서 빠른 시간 내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예산을 확정하고 해서 내수를 진작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경제 어려움, 경제의 어떤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마무리하시겠죠? 예. 다음은 최연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지역 경제는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주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원상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긴급 재난 구호금 그리고 지원 대상 등을 촘촘하게 규정해서 법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향점은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정 계층 모두에게 모든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단 일회성으로 단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피해가 큰 업종, 피해가 큰 근로자 등에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식당이나 학원, 어린이집, 또 운수업, 여행업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분들에게 맞춤형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법인세 낮추기, 부가세 인하, 그리고 과세 특례자 범위 확대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1분 30초간 이창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저희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코로나19 사태를 더해서 사상 초유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와 우리 당의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주장해온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조속히 집행을 해서 사회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께 조금이나 마음의 위로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50만 원씩 제공해서 4인 기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빠른 집행과 동시에 상위 계층은 차후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는 식의 빠른 시행을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 사업이 조급히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 또한 간이가세자의 어떤 기준이 4,800만 원에서 1억 이상으로 대폭 올려주고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자생과 회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 처리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영안전자금을 확보하고 자원자금을 확대해서 카드 수수료 세금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1주제 경제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을 세 후보께 드렸고 그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2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제는 사회자 개별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순서는 최은호 후보, 이창로 후보, 그리고 이장섭 후보 순으로 각각 다른 개별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뒤에 다른 두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받아서 다시 반론을 펴는 방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그리고 후보 간 질문 답변은 1분씩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최현호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원구의 구룡산 도시공원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는 도시공원 해제가 시작되면 구룡산은 엄청난 훼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룡산 도시공원화 문제, 찬반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 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구룡산 개발보다는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가용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지자체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전년도 기준 37.26%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법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를 지자체, 광역, 기초 지자체만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국가도 참여해서 함께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청주시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에 여력이 생기도록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도 가용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 매입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지주분들 대립하지 마시고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시민에게 행복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른 두 후보가 최은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 시간도 역시 1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창로 후보가 1분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그 해결법을 지주협약 계획과 그리고 토지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거의 100%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구룡 공원의 문제는 구룡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1구역은 현재 민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가 지금 현금 예치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매입 금액의 8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특수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2구역 같은 경우는 또 두꺼비 생태공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요지로서 보존을 하기로 최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룡 제1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최현 후보 2구역 1분씩. 말씀이시죠? 네, 1구역이요. 예, 1분간 답변 시작하시죠. 1구역은 뭐 2만 평 민간 개발, 11만 평은 공원 조성. 매입은 민간 개발 업자가 하고 2만 평 밖에는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금 여력이 뭐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은 청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버넌스 안이 확정돼서 뭐 진행 중이고요. 문제는 2구역입니다. 2구역은 대단히 뭐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약 30만 평이 되죠. 그래서 등산로는 우선 중요하니까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하는 등산로는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지주협약을 통하여 즉 임대계약이죠. 3년간 임대계약해서 3년간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겠다 했는데 지주분들이 좀 여기에 뿔이 나셨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어서 이장소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선거운동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구룡공원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도 좀 부지사 시절에 만나 뵀었는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해서 주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은 그곳에 어떤 구룡산 주변으로 한 둘레길도 좀 만들고 또 농촌방죽해서 다랭이논 포함해서 어떤 생태 공원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 환경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직까지 지주분들과는 만남을 못했어요. 우리 혹시 최 후보께서 이런 간담회를 좀 하셨는지 해서 지주분들을 만나셨으면은 지주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분들의 뭐 자주 만났습니다. 몇 분과도 만나고 많은 분과도 만나고 했는데 지주분들은 7월 1일 날 해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다는 뜻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이제 7월 1일 날 풀리는데 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말씀들. 그리고 다른 또 한쪽의 중요한 말씀은 3년간 지주협약, 즉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거 좋다. 그러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거에 합당한 임대료를 청주시가 줘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제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좀 청주시를 위해서 참아주십시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주제 행정 분야에서 최현 후보에게 개별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순서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3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주제는 지역 현안과 문화 관련된 분야인데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창록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이른바 생활 SOC 사업으로 불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건데요. 서원구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이런 생활 SOC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계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서원군의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심천변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고 실내,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서원 구민과 청주 시민에게 1인 1 생활체육을 장려하겠습니다. 무심천변으로 오토 캠핑장,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야외 공연장, 야외 축제장, 다양한 구기 종목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포츠 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를 무심천변과 연계해서 반려동물 테마 파크공원, 야외 공영 주차장도 함께 조성해서 문화와 체육의 도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청주 아트홀을 자유 개방하고 5개 대학의 유후 공간을 활용해서 초, 중, 고생의 방과 후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서원 구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화 활동,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짓고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가 원활하도록 청주시 전체의 문화와 생활체육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에 예.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른 두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장섭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예, 우리 장록 후보께서 아마 그 서원구에 가장 바람직한 문화체육 어떤 환경을 조성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정도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원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들의 어떤 시기적인 문제, 언제 또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좋은 정책들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이제 추진을 못하고 공약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우리 장록 후보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시간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그리고 청주시의 예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청주는 10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 2년 만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거시적으로 대의적인 그런 플랜을 작성해서 이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자체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우선 지자체 지방비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1년에 뽑을 수 있는 예산이 대략 이제 1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청주만 해도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억, 그리고 그게 4년이면 16억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한 뜻과 목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최현호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무심천변에 그 다목적 광장을 하나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즉 원마루 시장 맞은편 쪽에 영운동과 용암동 중간쯤에 우리 서원구 쪽으로 다목적 광장을 하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면은 그곳에서 행사도 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산도 크게 들 것 같은 생각은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마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암동, 영운동 분들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우리 원마루 시장에 올 수 있도록 카트 정도 하나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간이 교량을 하나 좀 개설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서원구에는 약 150여 개, 각 11개 동면에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연하고 연습하고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이창로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질문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현호 후보 아니, 그걸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생각하시느냐?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창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우리가 서원구 외에 3개지로 나눠져 있지만
청주는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운동, 용암동에 대한 그런 원마루 시장의 그 교량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서원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적인 그 관점에서 청주 전체를 같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국회의원끼리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어떤 종합 스포츠 센터 그리고 그걸 연계한 무심천변의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우리 서원 구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주 시민을 위한 그런 모든 계획입니다. 우리 청주 시민들이 체육하고 즐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민 앱을 이용해서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주제 사회자 개별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까지 끝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한된 그 발언 시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후보들께서는 시간 관리를 좀 하셔서 조절하셔가지고 질문을 꼭 그 안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있을 그 공약 발표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관련된 주제 안에서 질문 답변을 주고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4주제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이장석 후보 차례입니다.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 분야인데요. 84만 청주시 인구 중에 20만이 18세에서 34세의 청년 인구입니다. 이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요. 선거 때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실행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이장수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어르신들 모시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 또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정말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우리 계층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정책의 근간은 어떤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어떻게 제도로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관련한 공약 중에서 우리 서원대를 중심으로 모충동 지역에 대학촌을 좀 형성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창업 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1인 오피스 공간들을 마련해서 청년들 어떤 창업 어떤 경제 활동의 지원 공간으로 이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이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자기 스스로 쪼들리면 좀 더 넓은 청년다운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청년 수당 제도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입니다. 네, 보충 질문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길을 좀 살려주고 또 기업은 투자하고 하면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곳으로 청년 계층이 많이 흡인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기업을 망신을 주고 또는 세금이 과도하게 높고 이렇다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버리자 이런 생각도 같겠죠. 여기에 대한 이장섭 후보님의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 취업 위해서는 청년들이 훌륭하게 잘 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원구에 적합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서원 교육특구로 제정해서 전국 규모의 교육특구로 키우고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두 가지 질문을 하기는 좀 벅찬데요. 우리 청년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해법을 하는 시간인데 또 기업을 살려야 청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좀 폭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청년들의 직접 가는 청년들의 고민,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 기업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자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청년에게는 우리 제 후보님 좋아하는 이 쪽집게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청년 수당이라든지 어떤 취업 교육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창로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창업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선 그에 받쳐주는 그 경기도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창업에 대한 그 인프라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1인 창업에 대한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생각하고 1인 창업에 대한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1인 오피스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청년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인프라 조성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전통시장을 돌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원구에는 이제 전통시장이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듬성듬성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이를테면 우리 대학의 어떤 요리 관련한, 음식 관련한 어떤 과외 학생들이 거기서 실험적으로 어떤 가게를 운영하면 실습의 장소로도 쓰여지고, 또 시장 자체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제 활발한 공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릎을 쳤죠. 야, 저게 좋겠다. 제가 바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인 오피스의 문제는 우리 현재 유행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져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4주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5주제는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이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을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가 각각 2차례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은 후보당 2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생당 이창로 후보가 먼저 대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농가기본소득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등 1차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심과 농촌의 불균형을 극복하여 귀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청년과 중장년들의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을 통해서 농촌산업의 고속화와 농촌 상권의 활성화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주 종합 스포츠 테마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무심천 연계 종합 스포츠 테마 사원을 신축을 통해 실내,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서원 구민과 청주 시민들의 1인 1 생활체육을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특구를 연계한 종합적인 테마 도시를 조성하고 100만 도시, 100년 먹거리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 교통 시스템 대개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길의 기준을 시민 기준으로 교통체계 대개조를 통해 청주시의 대중교통의 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하철, 지상철, SBRT 적용한 수소 전기버스, 공유자전거, 퀵보드 등을 도입하여 면, 동, 청주 전 지역 대중교통의 30분 이내의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 중심의 건강한 서원구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업주부의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율 장려를 위한 가임 여성 지원, 여성 안전지킴이 앱, 아이돌본 서비스 확대, 임신 육아를 지원하겠습니다. 5번째, 스마트 서원 일자리 허브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1인 창업,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원구 3개 전통시장의 상거래 연계망을 통한 상권 활성화로 서원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서원구를 만들겠습니다. 예, 이창록 후보가 몇 가지 이제 공약을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장서 후보가 2차례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분, 두 번째 질문은 30초의 시간 제한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창록 후보의 답변 시간은 첫 번째는 1분 30초, 두 번째는 1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서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이게 다 좀 짤막짤막하긴 한데요. 농가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 이게 전국에서 어떤 이게 실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이제 농민수당하고 농가기본소득제하고 조금 그동안에 헷갈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북 농민단체에서는 농가기본소득제를 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대신 농민수당을 신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창록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농가기본소득제랑 또 농민수당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들이 농가기본소득제라고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돼야 기본소득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농가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금 현재 몇 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농가수당이라는 것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자체의 어떤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약간 돈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현재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가 수당은 지자체의 몫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가 기본소득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을 작정해서 1차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이 정말 도시에서, 찌들어진 도시에서 정말 살다가 도시에서 벗어난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농가로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가 학교가 열리고, 그리고 그 농가의 상권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 1차 산업의 그 부가가치가 젊은 세대들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스마트팜, 그 미래지향적인 그 우리 1차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그 기대치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법제화입니다. 예, 이장서 후보가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 농가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창록 후보의 그 농가기본소득제를 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선거 중반까지 우리가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좀 그 기본소득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를 잘 몰라서 좀 좋은 지향인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싶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업주부 세금 감면에 관한 문제는 전업주부가 세금을 내는가요? 네, 1분간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에 관련된 그 세금 감면 부분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집안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장애인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비용을 지불해주기는 힘들고, 그러면 세금적으로 한번 감면해보자라는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거 외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가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그 재고를 높이는 것도 그 안에 하나 포함이 되고요. 어떤 주부에 대한 부분, 전업주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록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장수 후보가 두 차례 검증 질문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최현우 후보가 두 차례 검증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실 대단히 큰 주제지요. 이건 뭐 국가 차원,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차원에서 다뤄야지, 우리 서원구 청주시 내 4개구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죠. 행정편의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구로서 예산 편성권이나 또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청주시와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서원구를 교육특구로 좀 지정해서 도나시 차원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 교육특구로 설정을 한다면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이창록 후보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은 1분 30초간 하시면 네. 됩니다. 그 서원구의 교육특구를 뭐 설정한다는 거는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장년층, 제2의 삶을 사는 또 장년층,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쉽게 창업이 어려운 시기고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줄도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의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창업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면 그 창업을 하게 돕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쓰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1인 창업을 장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뛰어난 아이디어,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벤처 창업을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원의 하나로서 저희 주변에 상가가 오랜 동안 거의 2년, 3년, 5년 실제로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가들을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칸을 막고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인터넷, 여러 가지 지원들, 그다음에 그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정말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아서 그 창업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창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그에 대한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의 창출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5주제 공약 검증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면 그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이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 시간을 본인의 공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보충 질문은 상대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최현우 후보의 보충 질문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서원구의 교육특구 설치와 관련한 말씀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에 의한 교육특구를 설정해서 청년들을 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교육특구 만듦과 동시에 지역대학과 지역의 기업이 연계해서 취업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담겨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30초의 질문 시간은 끝이 났고요. 예, 이창록 후보가 1분의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특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잘 만든다고 해서 창업을 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뛰어난 인재가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성을 살리고 주특기를 살리고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밑바탕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즘 뜨고 있는 유튜브, 개인 유튜브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이제 6차 산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과 창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우리 시,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공약 검증, 이창로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정해진 토론회 방송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서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2분의 시간 동안 이장서 후보가 공약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우리 그 서원구의 그 신흥 주거 지역과 전통 주거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의 균형을 잡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 2곳 정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원구의 발전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남쪽, 동남쪽 지역으로 보면 우리 청주교도소가 있죠. 그래서 이 청주교도소를 이전해야 서원구의 자연스러운 발전축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그다음 공약으로 잡았고요. 뭐 그동안의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도시공원 문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현도 산업단지와 우리 그 남이 척산고개 즈음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 법원에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와 청주만 이제 가정법원이 도청 소재지 내에서 없는데 어떤 우리 여러 가지 그 가정법률 관련한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개선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뭐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수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택시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공약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순서에 따라서 최현호 후보가 2차례 검증 질문으로 이장서 후보에게 공약을 설명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1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먼저 이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도소를 이전하자 하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다만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한 2년쯤 텀은 있습니다만 청주시장 선거의 가장 단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4년 임기 동안은 어떤 이전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도시공원 문제, 구룡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주 측, 또 시민 측, 그리고 청주시의 입장이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립 현상이 왔는데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교도소 문제는 뭐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리 최 후보님 처음 출마할 때부터 나왔던 공약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도소 이전 문제는 서원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테면 그 서원구 인구가 우리 통합 당시 비교하면 벌써 한 2만 명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신축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방서지구나 동남지구로 인구가 빠져나가서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것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 꽤 오래 걸리는 사업 기간일 테고요.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4년 임기 동안에는 일정하게 행정적 절차, 그 법무부랑 이전하기로 확정짓는 문제,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떤 생활공원 포함해서 종합문화센터, 그리고 신축 주거단지, 상가지역 등등을 집어넣어서 조화롭게 우리 서원구의 주거 환경을 높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최 후보님께서 못해서 이런 공약을 안 내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쨌든 못하더라도 계속 우리 서원구 발전을 위해서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한 목소리로 내는 것, 못할 때 못하더라도 이것들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못해서 공약을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빌공짜 공약을 만들기는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우선 뭐 장기간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셨는데, 그렇다면은 우선 당장 교도소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두고, 청주의 발전축은 뭐 청주 장성장암, 또 남이면의 그 양촌 등으로 쭉 이어지는 축도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두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장석 후보 답변하시죠. 도시가 이제 발전에 팽창해 나가는 과정은 늘 옆에 이어서, 그 연담하라 그러죠. 옆에 이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산남동의 어떤 주거단지, 그리고 산남동 상권의 끝자락에 지금 교도소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혈맥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를 뭐 혐오시설 아닌 방식의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정말 물 건너가는 상황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어떤 예산 사업들이라는 것들이 늘 보면 인허가 기간도 1, 2년 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4년 내에 이걸 옮기고 이곳에 신천지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죠. 그래서 차근차근 미래를 향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이창록 후보의 검증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분, 두 번째는 30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택시 운전 수익금 전액 관리제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법인 택시의 임금 제도는 산학금제에서 전액 관리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기존 산학금제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있는데요. 택시 회사의 유사 산학금 운영, 기준금을 정해 미달시 급여에서 모자란 금액을 공제하는 형태가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액 관리제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은 손님을 태우는 시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또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 수익이 오히려 감소한다. 전액 관리제 시행 후에는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일정한 분배를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산학금제보다 더 못하다, 힘들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안을. 이장석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택시기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장록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개선점이 있겠는가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 반대 입장도 좀 들어야 되겠죠. 제도라는 것들이 개선을 하려면 또 사측이랄까요, 또 경영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정하게 노사 합의를 거쳐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맞다고 보고요. 택시기사분들이 편해야 우리 고객 입장에서 보다 질 높은 어떤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 산학금제로 돌아가자 이런 문제는 아니고, 택시 완전 월급제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지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완전 월급제를 통해서 택시 기사분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택시 경영자들도 만족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그 고객들의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제일 좋을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검토 단계고 어떤 개선 방향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점들을 모으는 과정이어서 조금 더 모아보고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이후에 차분히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역으로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완전 월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 월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을 어떻게 또 측정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완전 월급제인데 예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이창록 후보께서 쉽게 그냥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득주도 성장을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 그 OECD 전체 순위를 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5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3050 그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국가들 모임을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경제 성장률 포함하면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나름대로 훌륭한 과정을 거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소외된 그룹들, 어려운 그룹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그것들의 해법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지금 포용 성장, 포용 정책으로 바뀐 그것입니다. 예.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제5주제 공약검증 순서인데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최현우 후보의 공약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먼저 입법 공약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일본 동경의 경우는 31%, 또 유럽, 프랑스, 파리는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고도 비만의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고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빈사 상태에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줄일 수 있는 입법 강력하게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서는 그동안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의 조성입니다. 이곳에서 실내외 운동을 편안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일명 케어센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치하고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도 우리 서원구에 꼭 하나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경찰서의 조기 완공,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1인이 관리하는 시민은 전국 평균은 451명입니다. 반면에 청주는 714명입니다. 우리 청주 경찰관 분들은 아주 경무에 시달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관 증원을 전제로 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전제하는 서원경찰서의 조기 완공, 그리고 서원보건소의 조기 이전 등을 공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질문을 통한 검증은 먼저 이창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1분입니다. 이어가 주시죠. 네, 최현우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케어센터, 장애인 아동 전담 보육센터를 말씀하셨어요. 네. 현재 그 산남동에 그 시설을 지금 노인복지센터인가요? 그쪽에를 좀 봤을 때 그쪽에는 장애인 케어센터를 넣기에는 어떤지, 그리고 또 새롭게 만약에 신축으로 이제 건립을 해야 한다면, 시설을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과 규모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는지, 그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경찰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 대한 조기 신설이라는 그런 또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또한 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경찰서의 조기 완공은 이미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수자원공사 인근에 부지까지도
지정이 됐는데 지주분과 지금 매입을 하는데 약간의 마찰이 있죠. 그건 뭐 잘 해결되리라 보고요. 그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 청원구 쪽에 또 흥덕구 쪽에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원구의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체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분들의 맞춤형 물리치료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직업 재활 이런 것을 포함한 케어센터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그 장애 아동들을 전문으로 교육할 수 있는 보육센터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 비용 등은 우리 이제 행정을 전담하는 청주시에서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게 국비가 필요한 것이다. 또는 특별 교부세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최선을 다해서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뭐 해당 국장, 과장 또 주무관까지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가서 특별 교부세를 뭐 일명 쌈짓돈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주시가 잘 건립하고 관리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셋 아빠,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한데요. 항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원경찰서 빨리 그 조기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지금 뭐 부지로 이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수자원공사 쪽은 그 진행 그 접근성이 좀 많이 좀 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가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100만 청주시를 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100만이 뭐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려면은 지금 세관고등학교 수자원공사 그 인근도 사실은 이제 머지않아 곧 도심화 되리라 봅니다. 상당경찰서가 오로동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건 머지않아 거기도 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그 위치, 세관고등학교 또 수자원공사 인근에 가는 것은 뭐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딸둘의 새아이 아빠로서 걱정도 많이 되시죠. 제가 뭐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새 경찰서가 우리 서원구를 각각 분할해서 관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서원경찰서가 생겨서 촘촘한 치안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치안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드린다면은 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검증 질문 이장섭 후보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이 서원경찰서는 이미 다 결정돼서 예산 규모까지 다 결정돼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그 정책 토론회장에서 이 중요한 사안들은 왜 나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우리가 더도 경찰청과 시가 잘 알아서 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선거 상황에서 숟가락 한번 얹어보겠다 이런 뜻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최 후보께서 이제 수도권 집중 관련한 문제가 났던 제도 정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하면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신행정 수도 정책부터 출발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가 그 국가균형 발전 정책으로 가장 큰 향후 100년 이상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됐던 것이 바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어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예, 질문 시간은 끝이 났고요. 최현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서원경찰서 조기 완공이라는 공약을 한 이유는 지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고 2차적으로는 본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본 예산 확보 과정에서 경찰청 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원구의 치안 서비스를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건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후보의 공약을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먹거리 균형 발전, 이것은 그동안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사회 간접 자본을 개발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SOC 개발이었죠. 저는 이제 균형 발전은 인재 발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도권은 이미 지난해 수도권 집중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지역의 생활 여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갑니다. 지방대학을 나와 취직이 안 되면 서울 소재 대학으로 갑니다. 요것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 지방대학, 지방기업 연계해서 취업을 용이하게 하면은 지방도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지방을 골고루 살리겠다라는 뭐 이런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떤 그 지방 인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수도권 규제의 해법을 찾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당연히 기업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은 규제할 건 규제해야 됩니다. 또 지방은 보호할 건 보호해야 됩니다. 지방의 인재들 잘 키워놓으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자기 고향에서 부모님과 친인척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사회 간접자본 중심의 지방균형 발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 사람을 잘 키워서 사람의 중심을 두고 키우면은 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뭐 공장 총량제 또 돈이 몰리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서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자 이겁니다. 예.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3명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약 검증 시간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순서로 건너가겠습니다. 토론 방식은요. 후보들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도권은 사회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 답변은 1분 내외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와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을 한 후에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주제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비방과 인신공격 또 허위사실 발언은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7분씩 드립니다. 후보들께.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후보께 주도권 드리는데요. 반드시 2명의 후보 모두와 토론 이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제 후보님께 조금 아까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러면 우리 그 수도권 규제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한 우리 최현호 후보의 어떤 그 정책 내용은 그냥 그렇게 일반론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향점 말고 어떤 제도를 신설하거나 고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거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해지는? 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인센티브요? 일반 기업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면은 그 채용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또 공공기관 또 국가기관에서 지방 인재를 채용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인센티브는 뭐 국가기관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는 지역 인재를 좀 채용해라 하는 것들을 법이나 아니면 령으로라도 규정을 하지 않고는 지방인재, 지방균형발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방대학과 지방기업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것을 함께 엮어낼 수 있는 법률의 개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부지사 때 좀 해봤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의무고용제라고 해서 네, 이미 있죠. 뭐 잘 시행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도나 시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했을 때만은 혜택도 주고 뭐 이를테면 청년 행복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뭐 일괄해서 하기에는 그 전국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예, 이해가 됐고요. 어제가 이제 세계 보건의 날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그 WHO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그 우리 좀 그 회의의 기조연설을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이 왔었죠. 또 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분 좋고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코로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지원 요청도 하고 또 이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세계 정상들이 전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뭐 방역 한류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우리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계속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셔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 국민들,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포함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방역 관련한 부분들을 그 매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자꾸 이게 폄훼하고 헐뜯는 것이 이들에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인지 저는 뭐 매우 좀 그렇게 우리 정치권이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최 후보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코로나 사태는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꼴입니다. 1차적으로 정부가 취해야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는 초기에 대중국발 대한민국 입국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방역을 한다, 검역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의료진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또 이 의료진에게 맡기고 정부는 지원하면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 지난번에 대중국 교역량도 있고 또 한중 관계도 있어서 저 대중국 뭐 금지를 시키지 않았다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또 이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지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금액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뭐 방역 검역 잘한 거 대한민국 의료진 분들 노고 정말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애초에 호미로 막았으면 될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으면서 선거에 악영향 미칠까봐 잘한다 정부가 잘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그 호미는 뭐고 가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래 정도면 뭐 외국은 포크레인 불도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뭐 우리 이창록 후보께서 저 아니고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그 뭐 정말 정부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요. 예, 그건 뭐 맞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그 이창록 후보께서 우리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저 상대적으로 좀 우리 이창록 후보께서는 이제 젊으신데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좀 그 보시기에 이 험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큰 성공을 거뒀다기보다는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충북 청주 서원구에서 17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디벨로퍼로서 그리고 이제 서원대학교 건축과를 나온 그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LH 토지공사죠. 과거 토지공사라는 LH공사에서 하는 입찰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뭐 그런 데서 이제 하는 입찰에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리고 그걸 임대하고 하는 식의 과정을 거쳐서 청주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 열심히 생활한 만큼 저희가 서원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나누기 위해서 많은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함께 서원구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섰습니다. 예. 이장섭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제 주도권은 최연호 후보에게 있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창록 후보님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뭐 단답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창록 후보님, 네. 그 선거용 명함에 그 뭐 휴대폰 번호 적혀 있습니까? 예, 적혀 있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이장섭 후보님은 적혀 있나요? 예, 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대인의 소통 또는 뭐 재반 정보 취득 등의 수단은 뭐 요즘 핸드폰입니다. 뭐 이 점엔 동의하시죠? 근데 선거 동의합니다. 때 예. 선거 때 시민 여러분께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명함에 휴대폰 번호가 없다면은 그건 뭐 일방 소통입니다. 저 좀 찍어 주십시오. 요즘 뭐 통신 수단은 물론 사무실 전화야 적혀 있겠죠. 그러나 유선 전화 거의 사용하는 율은 떨어지고, 그런데 왜 양방향으로 서로 뭐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굳이 초창기엔 적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장섭 지금 후보. 이장섭 후보에게 질문하셨나요? 하시는 예, 겁니까? 초기에는 적으셨던 거.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후보님. 지금 이창록 후보에게 질문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럼 질문하기 이장섭 위해. 후보와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 뭐 7분간 자유롭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먼저 이창록 후보와 토론하시겠다고 네네네. 하셨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에는 적혔던 것으로 제가 받은 명함 중에 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제 얘기를 자꾸 옆에다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드린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다시 해주셨으면 과연 좋겠습니다. 과연 정치인이 표를 달라고 하는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드리는 명함에 휴대폰을 적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창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일부러 기재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전화 오신 분 중에 뭐 긍정적인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예. 네. 이장섭 후보님, 제 기억으로 처음에 제가 1월 16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와서 얼마 지나서 받은 명함에는 휴대폰 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휴대폰 번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뭐 적지 않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뭐 이 귀중한 시간에 뭐 휴대폰 전화가 명함에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없었고요. 뭐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잘 못하고 또 전화를 못 받으니까 또 상대방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는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뭐 많이 언짢아 하시기도 하고 무시하는 거냐 이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화가 자유로운 사무실 전화를 적고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리콜 해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러나 뭐 그것이 이 토론회에서 이 중요한 어떤 화두로 나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판단과는 전혀 다르신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7번째 출마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거용 명함이 됐건 또 제가 뭐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명함이 됐든 휴대폰은 늘 적어둡니다. 그 이유는 언제고 귀하와 저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정치인은 그 소통의 의미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귀한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몹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후보랑 저랑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안은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수단에 대해서 좀 소통의 다른 것 수단은 정도죠. 21세기인 지금은 소통의 수단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걸 뭐 카카오 스토리가 됐건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또 통화가 됐든 모든 걸 이루는 것이 핸드폰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와다 보니까 우리 서원구 선거구의 토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 어찌 보면 제가 처음 출마할 때는 제일 어리고 뭐 연약해도 지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연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뭐 덕담 겸 질문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석 후보님은 석 달 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뭐 치열하게 이제 2달 20 며칠 뛰셨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한 그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뭐 힘들었습니다. 뭐 쭉 제가 이제 무직 상태로 있었으면 제가 뭐 아주 여유롭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어느 동네에 어떤 것이 문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얼굴도 익히고 뭐 이렇게 해서 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제 도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지난 연말에 중앙정부의 어떤 충청북도 올해 예산을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뭐 책임감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이 3개월 내에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제 얼굴 대면 인사 한번 제대로 다 못 드리고 이렇게 선거를 임하게 돼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바 임무를 그동안에 충실히 하고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제가 많은 행정 경험과 국회 청와대 경험을 갖고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이렇게 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힘들고 고생도 됐을 테고 그러나 뭐 함께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뭐 좋은 선의의 경쟁자로 남기를 전 뭐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록 후보님 한때 며칠 안 보이고 하면은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소회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그간 비대면 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SNS 쪽으로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이버에 이창록이라고 치시면 제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7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요. 정말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효로 후보의 주도권 시간 7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민생당 이창록 후보의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역시 시간은 7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지목한 후보와 최소한의 토론을 이어가신 후에 다른 당 후보와 또 연이어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이해하셨죠? 그리고 네.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토론 종반부이긴 하지만 정책과 공약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직동과 모충동 등의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흉물과 그런 안 좋은 형태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장석 후보님 예. 나왔습니다. 현재 디벨로퍼로서 16년간 사업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특정 토지공사란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는 것을 자율적인 제도권 내에서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율적 도시 재생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청주시 조례를 변경해서 청주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가칭 자율 택지 개발 지구가 특정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택지개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에 따른 개발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해서 민간 개발이 길잡이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도인데요. 특정 지역의 일부를 상업용지, 그리고 근생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더 높게 잡아주면서 사업성이 있는 토지로 변경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간상. 오랫동안 소유주들과 건물들에 대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개발을 통한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칭 그 자율택지계